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여기는 찬바람이 싱싱 부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망명방송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팔순이 되는 신문사 노 기자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이 두 번의 강제적 불방 끝에 저희들이 근근히 올렸던 그 마지막 영상의 댓글까지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하고 걱정도 해주시고 또 고맙게도 정성 어린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평소 잘 읽지 않던 댓글을 제가 모두 다 읽었습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더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읽었던 880여 댓글 중에 딱 6분 악성 댓글조차 저에겐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는 좀 풀고 가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 한 달 반 됐거든요. 방송 품질을 위해 설비와 기자재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고, 제가 이 망명방송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적자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적자는 당연한 것이었기에 저는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어떤 선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품앗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럭저럭 구독수가 한 달이 지나니 이제 10만 가까이 이르고 가끔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영상도 여럿 있어서 이제 제법 용기가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로 방송을 그만둘까 고민했을까요? 제가 그동안 제의받은 몇몇 방송 프로그램을 거절하면서까지 이 유튜브 방송을 고집한 것은 좀 더 자유롭게 이 방송국 사정과 상관없이 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좀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는요, 가급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 노력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드러난 사실도 그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매사 조심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참기 힘든 것은 누군가가 제 방송을 심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컨대 이 정해진 규칙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건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의가 작동해서 영상을 심사하고 벌칙을 부여한다면, 임의로 벌칙을 부여한다면 제가 유튜브를 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명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는 지금 유튜버가 내린 처분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충분히 언론을 막는 도구로서 작동한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저로 하여금 이 방송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만 전처럼 많은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 자, 오늘 주제는 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먼저 보수통합 얘기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보수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이제 적극적입니다. 심지어 그는 통합은 정이고 분열은 불이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당 최고회의에서 했죠.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식으로,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은 통합으로 통한다. 통합만이 대의다. 통합만이 대의라는 말도 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당의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국당이 언제부터 당대표 마음대로 당을 해산하거나 당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까? 한국당이 그런 정당입니까? 과거 YS도 DJ도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통합한다고 하니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통합의 상대는 공화당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변혁 모임입니다.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아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몹시 아쉽지만 이미 거의 망하다시피 되어 있는 처지라서 잃을 게 별로 없는 유승민 의원은 엄청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통합 사문칙만 지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세 조건이 말입니다.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둘째, 개혁보수로
나가자. 셋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제가 정말 묻고 싶군요. 이 조건을 내걸면서 이것만 지켜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요? 하나씩 제가 따져보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건 탄핵에 찬성한 사실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일단 묻어두고 가자는 거죠. 며칠 전에 김대중 대기자의 칼럼에도 있는 말입니다. 이 박근혜 문제를 예각적으로 다루지 말자는 종교시민단체 간의 휴전제의,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넘자는 말을 유 의원이 했어야 어디 먹혀들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유 의원이 그런 말할 처지는 못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개혁보수로 가자는 말은요,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개혁보수란 아마도 자신이 주장해왔던 사회적 경제를 받아들이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안에서도 동지들이 많이 있죠. 한때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을 함께했던 동지들입니다. 근데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요, 저는 한국당, 그러니까 그전에 새누리당이 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른바 급진좌파, 레디컬 레프트의 정책을 내걸 때부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해왔습니다. 보수정당, 자유주의적 정당의 정체성을 깡그리 부숴버린 대변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에서 보수를 지워버리자고 했고, 그에 따라서 당색을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꾸기까지 했죠. 그때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개혁이라 그랬죠. 이 나라 보수 정당은요, 그때 무너졌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혁보수 운운하십니까? 유승민 의원 자신도 원내대표 시절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주장한 대표 연설을 했죠. 저는 그 연설을 두고 포퓰리즘 연설이라고 비판했고 지금 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 의원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개혁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군요.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수의 진정한 개혁은 보수의 정체성,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문제군요. 그는 헌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그 역시 유 의원이 주장할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 의원이 짓자는 새 집에 동조할 한국당의 의원들, 특히 친박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요, 실무 협상을 할 대표를 선정했다고 하는군요. 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죠. 그 두 분이 내정이 됐고, 변형 모임에서는 아마 아직 협상 대표는 아닌데 선정 안 됐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신당 기획단장을 맡았죠. 아마 협상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짚겠습니다. 아무리 정당을 명망가 중심으로 뚝딱 만들어대는 후진적 민주정의라고 하지만 신당 기획단장이라는 명칭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당은요, 기획하여 만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은희 의원이, 그 안철수 계죠? 그리고 광주가 지역구입니다. 그 권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마디 했군요.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자, 결론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국당 조강위원으로 관여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얘기입니다. 누구 따지지 말고 보수 원탁회의를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처에서 얼씬도 안 할 테니, 정말 안 갈 테니 보수 원로들,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보수 중진들이 문을 끌어 잠그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낸 다음에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수 통합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초재선 실무대표가 무슨 통합을 의논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수는 그래서 통합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선 보수는 분열돼서 죽고 진보는 부패해서 죽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가짜들이란 얘기입니다. 가짜들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도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국 가족들이요, 계속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애초에 거부했죠. 그리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신문하면 묵비권을 행사했죠. 뭐 그런 데서 배웠는지 그렇습니다. 이 먼저 정경심 씨. 정경심은 10월 23일 구속됐죠. 그간 8차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3번은 몸이 아프다며 출두를 거부했고 2번은 조사 중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31일 구속된 조국의 동생 조건입니다. 조건은 모두 5차례 소환됐는데요. 그 역시 2번은 출두를 거부했고 나머지 출두한 3번은 조사 중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구속 전에도 병원에 번갈아 입원과 퇴원을 했고 뇌종양이니 또 뭐 디스크를 앓고 있다느니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죠. 심지어 병원 이름, 의사 이름, 면허 번호도 없는 입퇴원 증명서를 버젓이 검찰에 내면서까지 말입니다.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어떻든 지금 검찰은 이 조사 거부 전략에 먹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소 시한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신문을 마치지 못했으니까요. 왜 이럴까요?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이 보호되어야 본인들이 죄책도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정경심이 받고 있는 11개의 혐의, 조건이 받고 있는 5개의 혐의 대부분이 조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조국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장관이 되면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왔죠. 검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휴대폰도 내어주겠다고 하는 걸 제가 TV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조국은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우병우를 비판했죠. 심지어는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꼼수를 부린다며 비난했습니다. 조국 씨에게 제가 묻고 싶군요. 지금 당신의 가족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꼼수를 부리는 겁니까? 당신의 말을 뒤집은 게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다고 조국이 과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온 국민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작가 공시영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군요. 참 재밌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 자, 또 다른 분의 말 뒤집기입니다. 주인공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무려 별을 3살 단 중장입니다. 그는 10월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북한 ICBM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 DL이죠. D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이틀 전에 11월 6일이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말을 바꾼 겁니까? 뒤집은 겁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까? 바른미래당 이혜훈이 기자에게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명색이 삼성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는 심지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 못했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분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태엘에서 ICBM을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말, 엄호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겁니다. 하긴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 발사했다고 또 정의용 실장을 옹호를 하더군요. 이쯤 되면요, 이건 코미디를 넘어서서 국민 우롱입니다. 정말 그만하십시오.
테일을 이용해 이동해서 ICBM을 소면됐지 지시들을 이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겁니까? 더 하면요 세계적인 코미디가 됩니다. 정의용 실장이 위증죄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은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통상 전문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러나면 될 걸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오늘 사실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비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외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지금 선언을 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거론 좀 하고 싶고 오징어배 16명을 죽인 북한 살인범 32명이 탄 배를 납포한 사실을 무려 5일 동안이나 숨기다가 어제 통일부가 오후 3시 10분이죠. 오후 3시 10분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좀 비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요, 새로운 강제 추방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사진기자에게 은격결에 찍히는 바람에 알려졌죠.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다시 강제 추방한 것은요, 사상 처음이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판도 없는 강제 추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좀 길었군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식이었습니다.